사회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NG학과의 김경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으로 정지훈 박사님이 소셜 웹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정지훈 박사님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가수 비의 본명과 같이,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에게 정지훈 하면은 비를 연상하지만 저처럼 이 IT판에서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정지훈이라는 이름 적자를 들으면은 가수 비보다는 오늘 모신 정지훈 박사님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이 분야에서 상당히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요. 사실 캐리어도 상당히 독특하십니다. 사실 의학을 전공하셨고요. 의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근데 아마 치료보다는 IT 환경에 대한 진단과 이쪽에 더 정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또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또 제4의 불이라고 하는 저서를 또 출간을 하셨는데 꽤 잘 팔리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고 그래서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또 한 번씩 팔아주시면 저한테는 나는 게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출판문화 IT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오늘 그러면 발표를 맡아주실 정지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이 주제가 좀 그동안 제가 많이 하던 얘기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도 또 나름 공부를 좀 했던 분야라서 드릴 말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제목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제목이 가만 보면은 소셜웹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고 고등교육이 대학이 상을 말하는 거겠죠? 제가 뭐 교육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에 원래 관심은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는 있습니다만 소셜웹 시대의 교육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교육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병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데 이제 IT 융합이라 그래가지고 IT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융합 분야. 예, 사실은 융합을 한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IT 의료 융합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어찌하다 보니 이 융합 쪽 자체를 한 사람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쪽 융합 저쪽 융합 쪽에 다 지금 불려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예, 디지털 병원이라든지 유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제 전공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석사학위는 제가 정책을 했어요. 보건정책 관리 쪽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는 의공학이라고 해서 공대의 기계공학, 전자공학하고 의학하고 접목하는 분야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써 있는 게 제 블로그 주소랑 밑에 트위터 주소랑 지금 쓴 책들입니다. 이게 소셜웹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셜웹이 뭔지를 알아야 뭐 소셜웹 시대에 뭐 고등교육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소셜웹이 뭘까? 인터넷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의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네트워크지만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디어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대화의 대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든가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를 주고받든가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가 미디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나 하면은 직접 소통이 아닌 방식으로 뭔가를 퍼뜨리기 시작할 때부터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도시화가 진행된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신문에 이제 미디어 쪽 전공하신 분들은 그걸 좀 아시는데
신문 같은 거를 갖다가 누군가 신문사를 처음 만들게 돼요. 그걸 뿌리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미디어를 차지한 사람들이 정보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뿌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산업이 붙는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왜? 광고하고 이런 걸 다른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건 어떤 거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정보의 모노폴리에서 출발합니다.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체계화가 돼요. 체계화가 돼서 나온 게 전통 미디어 또는 매스 미디어로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문이랑 방송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이죠. 전통 미디어는 구조가 이래요. 가운데 뭔가 정보를 주는 곳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쫙 뿌려줍니다. 서브스크라이버라 그래가지고 구독자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구독자들한테도 모든 걸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죠. 인터넷이 바꾸기 시작한 게 이 지식 전달 체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팀 버너스리가 HTML, HTTP 관련된 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인터넷 웹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네트워크 구조 자체는 만들어져요.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 시작을 해가지고 케이블로 그물처럼 엮으면 1대1 통신이 아니라 그전에는 네트워크가 뭐였나 하면 전화하는 폴이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연락을 하면은 A와 B가 커넥션을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그 이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발견된 그 인터넷은 뭐냐 하면 거미줄이잖아요. 그래서 웹이라는 얘기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둘러가지고 여러 개를 커넥션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까지는 좋았는데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렇게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소통을 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좀 쉽게 만든 게 필요하잖아요. 좀 쉽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HTTP라 그래가지고 HTML 우리 그 웹페이지 형식 있죠? 그거를 돌려볼 수 있는 규격을 만든 다음에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이퍼링크 구조인데 읽을 수 있게 만든 게 뭐죠? 그게 웹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하고 그 웹이라는 그 HTML 페이지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서로 다른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은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이제 인터넷 미디어는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주소 체계를 가지게 됐으니까 네트워크 연결된 곳 어딘가에 서버가 있죠. 서버나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가 정확하게. 컴퓨터가 그 주소를 가지잖아요. 내가 여기다 서버를 올리면 뭐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서버 안 올리고 그냥 브라우저만 하면은 말단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 컴퓨터로 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컴퓨터마다 뭘 가져요? 주소를 가져요. 주소를 가지니까 요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되죠? 미디어가 아니라 인터넷 주소가 되고 인터넷 주소상에서 왔다 갔다도 하지만 또 뭐가 있죠? 서버를 올려가지고 내가 어쨌든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됐는데 대학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먼저 쓰면서 대학에서 주로 뭘로 쓰죠? 정보 공유로 쓰는 거예요. 정보 공유. 그러니까 이렇게 학술 데이터도 올리고 뭐 주로 IT 쪽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걸 막 올려요. 처음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생활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보가 많아지면 뭐부터 하죠? 폴더 관리, 그러니까 디렉토리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짜요. 디렉토리를. 누군가가 스탠포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거 정보가 점점 많아지니까 좀 디렉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찾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분류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분류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그 작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 회사가 어디죠? 야후입니다. 야후. 마이클 양이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정보량이 점점 더 많아져. 디렉토리 관리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디렉토리로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보고 분류하고 자동 분류는 안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검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검색이 나오는데 검색 서비스 중에 제일 잘 찾아주는 게 구글이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네트워크 구조가 발전을 하면서 네트워크상에 이런 웹페이지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건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텐션 이코노미라 그래, 이런 걸. 사람들의 어텐션을 우리가 사람들이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율을 얻는 건데, 적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효율 경제를 막 매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툴이 이제 검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검색이 가운데 허브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숫자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숫자가 늘어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건 꼭 알아보셔야 돼요. 과학 쪽에서. 바라바시라는 사람에 대한 걸 꼭 찾아보세요. 바라바시가 네트워크 이론하는 사람인데 수학자예요. 원래 수학한 사람이에요. 수학한 사람인데 뭘 증명한 사람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물망의 네트워크 구조가 커지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수학적으로 허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허브가 나온다. 허브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뭘 예측을 했나 하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허브가 되는 포탈이라는 곳이 장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죠. 검색 서비스나 이런 쪽이 포탈이 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이 포탈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가려면은 허브들이 좀 있어야 빨리빨리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갖다가 만들게 됐는데, 그 두 가지가 과거의 인터넷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이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회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 별로 다르진 않아요. 왜? 여기 올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웹사이트를 여기 올릴 것이고, 또 뭐 SKT다 그러면 SKT의 웹사이트를 자기네가 어떤 서버에다 올릴 것이고, 경희사이버대학교다 그러면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여기다 올리죠. 그런 식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금 살고 있는 비즈니스 라이프에 해당되는 이런 사회 구조가 여기 그냥 그대로 카피돼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장과 회사와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논리와 산업사회의 경영 논리와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상에, 네트워크상에 가상공간화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의 대부분은 정보예요. 정보고, 정보를 찾고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여 온 거죠. 형식지를 만들고,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표현을 하고 더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까지가 인터넷 1.0입니다. 최근의 변화는 뭐냐? 이게 이제 사람 간의 연결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 간의 연결이 시작이 돼서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소셜웹입니다. 아까 전에 기존 인터넷은, 기존의 웹 1.0이라고, 저는 데이터 웹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을 더 좋아하는 게, 데이터가 중심이 된 웹이고, 정보 웹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인포메이션 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중심이 된 웹. 그래서 검색이 중요하고, 정보를 찾아내야 되니까, 지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소셜 웹은 중간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이 워킹하는 그 구조가 싹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왜 달라지죠? 사람은 디시전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내리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밑에는 사실 인터넷이 있죠. 그냥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 위에 소셜웹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들. 웹상에서 동작하니까 인터넷 서비스죠. 인터넷 서비스지만 사실상 OS처럼 지금 동작을 해요. 운영체제처럼. 웹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처럼. 그 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게 수십만 개가 되고, 트위터도 10만 개가 넘었다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건 이미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소셜 웹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은 뭐냐 하면, 각 사람별 간의 관계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심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여긴 동작을 해요. 왜?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다른데, 첫 번째는 데이터웹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가 알아서 구조를 못 바꿔요. 왜? 무생물이니까. 컴퓨터니까. 컴퓨터 서버고 웹페이지가 지가 알아서 변형하나요? 변형 안 되죠. 사람이 변형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변해요. 왜? 이게 소셜 그래프라는 표현하고 소셜